눈이 안 좋으면서 눈이 충혈되고 아파요. 눈이 통증이 있어요. 눈이 아파 죽겠어요. 눈이 항상 충혈됩니다. 그러면서 지루성 피부염도 있어서 피부가 가렵고 항상 빨개지고 또 뒷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병원에서 간 경화가 온다 그럽니다. 간 하면 주된 기능이 해독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피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됩니다. 음식이 피가 되는 과정에 식도를 넘어가서 유장을 넘어가서 소장을 가서 대장을 가고 소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돼서 피가 될 성분이 간에서 해독하고 간에서 해독된 피가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코로 받아들인 공기와 에너지가 폐에서 그 기능을 해서 서로 만나서 이 폐가 심장의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체는 이런 피로 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만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지 않듯이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인 무형의 기, 산소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우주의 기.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나를 숨쉬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숨을 참을 수는 있지만 내가 숨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나를 살려주는 거고 우주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단절되면 내 안에 피가 가득해도 호흡이 우주에서 대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산소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곧 강시가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기라는 에너지가 빠지면서 강직되는 현상이 와버립니다. 산소와 숨을 못 쉬면 금방. 그래서 사람이 중환자한테 그럽니다. 이분 산소호흡기 할까요? 산소호흡기 해도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산소호흡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분 후에 강직이 일어나면서 살아있던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강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에서 하는 역할은 음식물에 운한 이런 독소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에 대한 독소를 간에서 해독합니다. 먹은 음식물만 간에서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름기를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야? 나 채소만 먹거든. 나 고기 거의 안 먹거든. 음식만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스트레스,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 정신적인 독소, 음식물로 인한 독소, 화학물로 인한 독소, 스트레스는 이제 약물로 인한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 뭐 여러 가지 약 종류, 뭐 종합 비타민제 뭐 수십 가지 먹어요. 약이 독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먹는 약은 독이 되는 겁니다. 알고 먹어야 됩니다. 약은 간에 그러면서 간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약, 영양제라는 말은 영양이 될 것 같은데 영양제가 독이 됩니다. 내가 지방간이 있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비타민 E 종류, 지용성 비타민, 기름이 덩어리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게 되면 고지혈증이 늘어나고 지방간이 더 생기고 당뇨도 더 생기게 됩니다. 간이 더 간이 하는 역할, 간과 쓸개 하는 역할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영양제 좋다고 무슨 막 계속 비타민 A, D, K 뭐 지용성 비타민이나 영양제 무조건 좋다고 남들이 좋다고 막 먹어대면 간을 더 안 좋게 하고 혈액을 더 지방이 더 쌓이게 하는 겁니다. 고지혈증을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주사, 코로나 백신 주사, 독감 주사, 우리가 그냥 그 주사 맞으면 낫는 걸로 생각하는 모든 주사가 간에서 또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뭐 우울해요, 화나요, 짜증나요, 권태로워요, 지루해요, 뭐 화나 죽겠어요.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번째가 외상타박추나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맞았어요. 다 피가 엉기게 되면 엉긴 피를 깨끗하게 선지피가 엉긴 피를 맑은 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삐거나 그랬으면 그 삐어서 출혈되는 막 엉겨 있는 피를 맑은 피로 바꾸는 과정이 간에서 하는 겁니다. 간하고 비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환경적인 스트레스, 하여튼 모든 스트레스가 이 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독성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독성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매일 먹지 못한다. 음식이라는 것은 음과 양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질.
우리가 매일 먹어도 되는 거, 그것이 음식입니다. 만약에 약이라면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 만약에 매일 먹어야 된다면 치우치지 않는 약을 먹는 거, 처방된 약을 먹는 거, 누가 좋다더라, 뭐 인터넷에서 좋다더라, 뭐 해가지고 남이 좋으니까 내가 좋겠지 하고 먹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진단하고 자기 체질과 병증과 그 인연관계, 이 약과 나의 인연이 맞는 것인지, 인연이 안 맞는 것인지, 사람과 약도 인연이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맞는 것인지, 또 정확히 진단한 것인지,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는 것인지, 옷이라면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남한테 좋다더라 해서 막 옷도 사이즈가 작은데 자기 입을 수 없고 너무 큰 거 내가 입을 수 없듯이 약도 똑같은 겁니다. 나한테 맞춤, 그게 진단입니다. 맞춤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약을 먹는 거, 그것이 맞춤 한약이고 맞춤 진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좋다더라, 누가 친구가 좋다더라, 엄마 친구가 좋다더라, 그래서 막 자기하고 사이즈는 틀리는데 그분은 옷이 막 살이 쪘는데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없는 겁니다. 빼짝 말라서 옷이 적은데 내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불편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일단 영양제는 끊어야 됩니다. 온갖 잡다하게 뭐 수십 종류 먹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먹고 있어요. 왜 먹냐? 피곤하니까. 간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보고 약국에서 그냥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약사가 처방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또 약사가 처방했어 그때그때 잠깐 먹어야지 그걸 평생 먹고 있어요. 평생 병 들어버립니다. 약독을 해독하는 시간은 음식과 달라서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약으로 인한 독성, 뭐 한약도 거의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연에 있는 약초를 먹는 거니까. 약초로 인한 독성은 그 약을 안 먹으면, 음식이나 한약을 안 먹으면 그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추출한 약, 성분을 추출한 약, 전체가 음식이나 이런 한약이 아니라 어떤 성분을 추출한 약은 독성이 빠르게 효과가 있는 것만큼 강력한 독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가 빠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독성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독성을 씻어내는 시간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해독의 기간을, 정화하는 시간을, 정화조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이지? 음식인가, 약인가, 주사인가, 또 어디 다친 데인가, 또는 내가 근심, 정신적인 스트레스인가, 육체적인 스트레스인가, 그것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찰하는 시간, 그것이 명상입니다. 눈을 뒤집어 보세요. 눈을 밖에 향해서만 보지 말고 남만 쳐다봐. 남의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너 뭐가 옷에 뭐가 묻었어요가 아니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아프면 꼭 잠자는 시간을 20% 늘리고 음식을 20% 줄이고 명상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웃는 습관을 가지면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